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산업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그래도 우리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경제재민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김성진 상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저희 산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세계 1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 이겨내시라고 화이팅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협회는 패널사와 소부장 업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95개사가 협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사들 간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 개발, 그다음에 해외 진출, 인력 양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회장님 디스플레이 협회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 세계 1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 약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예. 대단하구만요. 예. 와. 네, 이제 산업 규모는 반도체의 5분의 1 정도인데요. 예, 예. 이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중요성은 또 남다릅니다. 예, 예. 우리들 휴대폰을 보더라도 휴대폰의 성능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스플레이죠. 예, 네. 디스플레이로 보고 이 제품 좋다 안 좋다. 맞아요. 예, 그리고 TV도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예.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를 세계 1위 하면서부터 네. 우리 전체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 지배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디스플레이가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시장 규모는 반도체보다 적지는 않지만 예. 그 중요성과 상징성은 반도체에 버금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원사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되셨잖아요. 그동안 회원사를 참 많이 방문을 하셨을 텐데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여팡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미래를 향한 그 대비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OLED 분야로 이제 새로 디스플레이가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 산업, 2차 전지, 또 수소 산업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 근데 우리가 LCD 분야에 그동안에 세계 계속 1등을 유지하다가 지금 중국이 뒤따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OLED 쪽으로 우리가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때 우리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LCD를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 2017년까지 1위를 수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바뀐 거죠. 네. 중국이 한 38%의 시장 점유율, 우리가 26%의 시장 점유율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OLED 시장입니다. OLED. 네. 예, OLED 시장인데 OLED는 LCD에 비해서 가볍고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죠.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군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도 응용할 수가 있지. 예, 얇기가 거의 이 정도 예. 얇아가지고 월페이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로.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구에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고. 벽에다도 딱 붙일 수 있겠네요. 그냥. 예, 벽에 딱 붙입니다. 예. 어디에도 걸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폴더블, 그다음에 이 스트레쳐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폼팩터의 변화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야, 그러면 그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앞서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앞서 있는 분야는. 뭐
품목마다 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OLED 기술을 보면은 예. 한 1년부터 3년 사이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년. 예.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한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0%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0.4%에서 10%까지 따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중국에서요? 속도네요. 중국이요. OLED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추격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정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율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따라오려면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 정도의 간격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는 피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기술 개발도 빨리빨리 네. 해야 되고 또 인력도 잘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협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정부의 역할이 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정부의 이 투자, 예.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예. 그 투자가 우리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에 그렇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업계의 R&D 수요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학계와 연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그건 이제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번에 문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펀드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는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부장 업계의 규모화를 위해서 인수합병 같은 게 요즘 이제 물밑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바로 말씀하신 그런 펀드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중국의 추격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코로나가 저희들 디스플레이 업계에 주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경이 전부 다 봉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또 팔아놓은 물건 가가지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상당히 있구만요. 토로를 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신속 코로나로 인한 이 출입국 절차가 관리를 신속하게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해주는 패스트트랙 네. 그런 것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초기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점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죠. 어떻습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TV도 좀 큰 거, 좋은 걸로 그다음에 좀 선명한 거. 네, 근데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뭐 합니까? 맞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니고. 게임을 하니까 또 게임 화면도 OLED 화면으로 OLED.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요. 컴퓨터 화면도. 그다음에 이제 원격 근무하니까 노트북에 대한 수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에는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3, 4분기 넘으면서는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상당히 커졌고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 궁금한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 이게 OLED로 된 화면입니까? LCD 화면입니까? 지금까지는 LCD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점점 OLED로 바뀌어 가고 그럼 있습니다. 가격은 뭐 비슷합니까? 그래도 OLED 바뀌어. OLED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요? 근데 선택이죠. 예. 조금 비싼 돈 주더라도 예. 좋은 화질, 그다음에 보다 큰 화면. 그리고 TV도 이렇게 구부러진 TV, 그래서 눈에 확 들어들어.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요새. 커버드. 플렉서블이라 그러죠. 예. 화면이 굽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OLED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게 나와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좀 빠르게 늘고 있나요? OLED 분야에 대해서? 지금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LCD 7, OLED 3. 이게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5대5 정도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상당히 이제 도전적이고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고급 인력을 많이 갖다 써야 될 텐데 우리 대학들에서 인력 공급되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1년에 30억 정도 정부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5개 대학에 디스플레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석사 인력 양성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전문적으로. 예, 그래서 1년에 한 40명 정도 나오는데 예. 업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예. 거의 100% 취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는 또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 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관계자가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OLED 기술을 유출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네. 이분들은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중국 측에서는 기술을 따라잡으려면은 그 핵심이 사람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3배에서 5배의 이상의 임금을 주고 제한을 해서. 하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잘못하고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다음에 민관학이 합동이 돼가지고 디스플레이 안보협력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례 이런 것도 전파하고 이게 결국은 이 직업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그렇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그런 이 개입은 안 되지만은 법에서는 동종 업계로 퇴직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못 가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가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또 돈 많이 준다는 게 가지 않습니까? 가죠. 예. 그것도 뭐 몇 년간 뭐 규제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뭐 그 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중국으로 가서 일하겠다, 미국 가서 일하겠다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그렇죠. 마련을 그런 걸 하고 해야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네.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대학의 이 현장 실습 교수, 네. 또 소부장 업체로 내려가면은 거기 고문, 기술 고문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저 서부장 쪽에 그동안에 정부에 계실 때도 예. 주로 담당을 하셨고 또 밖에 나오셔가지고도 뭐 테크노파크에 이사하셨잖아요. 예. 우리 서부장 쪽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세트 위주, 최종 제품 위주로 많이 그렇죠. 맞아요.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일본의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미 중간에 이 갈등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생태를 이제 재편하는 그런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핵심이 이제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늘렸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못 해왔던 그 국산화를 맞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동안에 정부가 투자하고 수요 기업이 뒷받쳐 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이 했던 것 수출 규제를 했던 가장 중요한 품목이 3가지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 3가지인데 2가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불화수소는 국내에서 100% 국산화를 했고 폴리이미드는 대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정부의 투자 그리고 업계의 호응 이것들이 결합되면은 소부장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독일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부회장님 말씀처럼 저 정부에 있을 때 대일 무역 역교 개선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되는 걸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쓰면서 또 한편 우리 대기업들이 수요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딱 되니까 그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회장님께서 예. 우리 그 디스플레이 협회 회원사도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이 그런 걸 사주도록 예. 이거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맞아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부장은 1, 2년 내에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랜 기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인 정신 플러스 맞죠. 예. 기업들을 승계할 때 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다는 예, 이야기죠. 예, 그래서 100년 기업, 그렇죠. 2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소부장은 그런 데서 이 튼튼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도 이제 튼튼한 소부장을 만들려면 기업의 승계 문제 예, 예. 이걸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부회장님한테 저도 동감인 게요. 네. 우리 기업 승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우리 재벌 기업들이 좀 기업 승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 승계 자체를 아주 이거 불법시하는 예.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너무 많이 때리고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문제가 또 한번 이제 불거졌죠. 이야기가 네.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세금은 낼 부분은 내야 내야 되는데 돼요, 예. 이게 승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영권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죠. 된다면 이게 이제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 이 상속할 때 상속세의 일정 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분할해서 내는데 분할해서 내고 예. 10년 이상 기업을 승계를 하면은 맞습니다. 다시 좀 돌려준다든가 예, 예. 아니면은 그 10년 동안에 절반만 내게 만들어서 10년 이상을 하면은 나머지는 면제해 준다든가 예. 그렇게 하면은 기업들의 승계가 조금 그렇죠.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예. 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우리 후보장을 제대로 살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국제 표준화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성과인가요? 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도 저희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화 분야에서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주요 참여국입니다. 이번에 국제 이 표준화 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회. 거기에서 이제 플렉서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을 선도하는 그런 또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표준이 네. 잘 돼야 예. 수요자들이 살 때 그 편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예. 부분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사이즈만 해도 표준이 하나 결정되면은 그렇죠. 나머지가 그 사이즈로 전부 다 맞춰서 부품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도 공급망도 표준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부장 업체들도 기술적인 리더를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제 연구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개발은 아시다시피 퇴근 시간 됐다고 땡치고 집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영감 있을 때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입니다. 52시간을 1년 동안에 52시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이걸 좀 플렉서블하게 해주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52시간을 지금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평균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 수주를 받으면은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1년 동안은 좀 풀로 인력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3개월만 하고 나면 그 사람 52시간 더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늘려주면은 네. 연구개발, 그다음에 이 장비업체들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는 시행하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맞아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분야 더 크게 성장해서 디스플레이 산업 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시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산학연이 공동 한 몸이 돼가지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R&D부터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소부장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업계에서는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기업들은 이 변화된 글로벌 이 공급망을 우리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우리가 국내에 내재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정부와 이런 산업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은 글로벌 1위의 시장을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회장님 그 한 가지만 제가 좀 요새 미국하고 중국 이런 고도 기술 분야에 지금 전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기회이자 위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할 건 활용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이런 노력이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쏟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이건 앞으로도 좀 지속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게 2030년 정도 되면 따라잡는다 그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 장단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미국이 중국의 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계속 해주면 우리를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데 시장이 죽지 않습니까? 시장은 네. 죽고 시장이 죽으면 우리한테는 또 마이너스고 그런 와중에 또 중국은 우리한테 미국 따라가지 말고 자기들과 연합하자고 또 압력을 넣을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 경제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그런 균형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협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부회장님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계획과 목표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시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고 넓혀 나가는 그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협회는 우리 회원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들은 또 정부 정책에 건의해서 반영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